우리 하창봉 대표 양봉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깨가 좀 뽕이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본가가 진주입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아, 좋죠. 남강 그 대나무 숲. 아, 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대부분 서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본가는 진주입니다. 그거하고 2차 전쟁은 뭔 상관입니까? 아, 이것도 우리 또 야, 일산 얘기하니까 나도 관심 받고 싶다. 이 양봉 선생님 요새 네. 그래요. 요즘 외로우시군요. 아닙니다. 뭐 지금 배터리는 거의 뭐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불을 뿜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불을 뿜는지 한번 그 분석 좀 철저하게 한번 해보죠. 어젯밤에 제가 약간 그 기분이 좋아서 회식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유튜브를 찍어놨는데 아, 그 전설에 네. 술 마신 다음 날 양봉 출연하면 그날은 불장이다. 네. 양봉장이다.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제 했는데 조회수는 잘 나왔는데 인설수설했는지 예, 반응 없습니다. 악플이 많아?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뭐 그건 없는데 이상하네. 좋은 이야기였는데 파이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어제 저는 이제 요걸 계속 보는데요. 사실 그냥 몇 가지 스토리를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하루 전날에 이제 다음 주 인터배터리를 앞두고 인터배터리 어워즈 한 10개 부분에 대해서 수상이 있었습니다. 수상이 있었는데 아마 뭐 상 받은 그 업체들 대표님 사진들 보시겠지만은 LG하고 SDI는 2년 연속 계속 이제 수상을 했고요. 나머지 수상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제품과 기술명이 중요한데요. 그냥 요약을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일단은 올인입니다. 원통형이에요. 올인. 예, 그러니까 이번 25년도 인터배터리의 어떤 키워드는 그냥 원통형입니다. 기성전. 그래서 LG엔솔은 이제 처음으로 468 시리즈를 공개를 했고요. 여기 보면 46 시리즈 원통형 셀하고 캐스 솔루션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80, 95, 120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직경이고 위에는 높이인데 그 첫 공개한다고 하고 SDI 흐름이 어제 되게 좋았죠. SDI는 작년에도 원래 468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탭리스 원통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통형인데 제가 탭리스가 뭔지 봤더니 말 그대로 이제 탭, 그러니까 뚜껑이 없는 건데요. 전극 끝부분에다가 여러 개의 그 탭을 가공해가지고 전류의 경로를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열 전파 효과는 상당히 이제 열량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가 요 보면 요게 이제 탭리스 원통형이 바로 50A급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규격은 2170이고요. 예, 그런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 폭발 사건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뭐 열 전파 차단 기술 이런 것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 배터리 화재 관련주라든지 배터리 그 탭 관련주 중에 상한가 친 종목도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성우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치고 배터리 화재 관련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민테크라든지 뭐 나노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순하게 원통형도 있습니다만은 박람회는 어떤 기술의 향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원래 주력이 파우치인데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나와 있는 보도 자료를 보면 파우치 외에도 각형 원통형까지 다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폼팩트를 모두 제조 가능한 것을 좀 이제 시연할 모습이고요. 또 미드니켈 배터리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미드니켈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니켈의 함유량이 90%가 아니라 50%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일단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니켈의 이제 가격은 싸요. 하이니켈보다는. 뭐 아시겠습니다. LNF에서 만드는 거는 니켈 함유량이 거의 90에서 9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싼데 이제 우리가 LFP보다는 뛰어난 성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배터리는 거의 원통형이 메인이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커진 거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파나소닉으로 납품하고 있는 거는 실제 2170이고요. 이번 모델 Y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4680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찌 보면 중국의 CATL과 BYD가 합치면은 54% 정도가 나옵니다. 55% 정도 되는 거고 삼성과 SK나 LG 같은 경우는 계속 작아졌어요.
한때는 그 SDI 같은 경우는 거의 8%까지 갔었는데 점유율이 지금 3%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른쪽의 그림인데 폼팩터 변화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24년도 기준으로는 여전히 각형이 제일 높습니다. 각형이 제일 높은데 앞으로 같은 경우는 각형이 작아지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원통형과 파우치가 커진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원통형에 올인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파우치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SK온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 드려본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오르냐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국이랑 맞서려면 이 기사 내용을 제가 그냥 핵인트로 적어봤는데 어쨌든 양으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예, 양으로는 이 물량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가격도 그렇고. 예, 뭐 가격과 물량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같은 LFP에 만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뛰어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인텔 배터리에서도 다른 것보다 기술 시연이 되게 많다는 게 제 특징이고 여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CATL이나 BY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기술력을 보여줄지가 중요한데 일단 뭐 선제적으로는 먼저 판을 깔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있을 건데 이제 지금 현재 놓고 보게 되면은 계속 노스볼트로 들어가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중국과 좀 결을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중국의 관세 부과는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영국 유통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의 기대요인이 되는 거고 ESS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LG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ESS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만드는 건데 규모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라는 지금도 뭐 물론 뭐 애플이 투자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축소한다, 말은 많긴 많은데 결정적으로 커지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간 중간에 각 기업별로 좀 이슈가 있는 거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리바바의 마윈이 복귀하자마자 200조 투자한다 그럽니다. AI 쪽으로요. 뭐 기타 바이트 댄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ESS가 메인은 아닙니다만 ESS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더블 이상으로 크신다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ESS인데 제가 자료는 텍스트로 준비를 했는데 그게 딱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면 LG가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이제 ESS용 LFP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미국 미시간 홀란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LFP 배터리를 만들려면 LFP 배터리를 위한 양극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중국산입니다. 아하. 네, 지금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이 87%가 LFP 양극재가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또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가 그러면 LG화학, LNF,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4개 기업 정도가 LFP 양극재를 준비를 하는데 제일 빠른 게 누구냐 하면 LNF가 26년도 하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그 양극재를 아직은 우리가 생산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6년도가 가장 빠른 거다. 제일 빠른 게 지금 루틴으로 놓고 보면 LNF가 26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 정도의 샘플 공급 정도. 그리고 LG화학은 지금 글쎄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중저가 하이니켈계 중저가 LFP 양극재를 생산하겠다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차 전지를 투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그게 이제 제가 동조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ESS용 LFP에 대한 모멘텀을 이야기하면서 LG엔솔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숫자로 나올 때까지는 1,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차 전지를 투자하시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단순하게 실적이 금방 좋아질 것 같으니까 투자한다는 논리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렇지.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모멘텀 플레이가 가장 줍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기술적 분석 반등에 따른 매매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 시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어제 흐름에 놓고 보게 되면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어쨌든 46 시리즈니까 엔솔하고 SDI 다 봤거든요. 그러면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 오창 공장에서 LG엔솔이 46을 만들던 건데 이게 좀 딜레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빠르면 2분기 정도부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4680 이제 EI가 이번 인터 배터리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도 어저께 좀 상승 탄력이 좋은 거고, 성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립니다만 톱캡 어셈블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통형에 들어가는 4680용 부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작아서 어제 이제 상한가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롯데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동박 관련해서 좀 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 뭐 이 정도 보시면서 TC 스틸도 나쁘진 않습니다. 니켈 동원 간판이기 때문에 원통형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되겠죠.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DI 밸류 체인에서는 SDI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SDI 쪽으로 양극재를 납품하는 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의 주력이 NCA인데 NCA 에코프로 BM의 50% 정도가 SDI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SDI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동반 상승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SDI가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던 템리스트 배터리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원통형을 출시하거나 화두가 될 때는 실제적으로 SDI 관련해서 뭐 필에너지라든지 PNT TCC가 다 동반 관련주로 좀 거론이 됩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요것도 상한가 갔는데 이런 건 다 작은 주식이라서 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 많구나. 뭐 어쨌든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의 이 주식 클래스 노트북 성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적어왔느냐? 네. 이 자료가 815 모니터 카페에 올라가더라고요. 아하, 그렇지. 그리고 올라가야지. 이 카페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냈다는 간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방송 시간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공부할 수 야무지게 있게. 빨간 줄 쫙 그은 겁니다. 아, 그런 의미라면은 또 제가 격려의 박수를. 간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한솔 캠을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넥스트 간증. 스테이지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 그래요? 3, 2, 1 이제 좀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하나 마무리해야 될 거. 네. 우리가 지금 뭐 그 LFP 배터리에 그 양극재 중국산 쓰는 것 때문에 뭐 걱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걱정은 그 하는 이유가 지금 IRA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 IRA 보조금이 지금 없어지냐 확 줄어드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관관계를. 그 논란은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상반기까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관세 스토리가 아까 뭐 잠깐 이제 장전에 들었는데, 캐나다, 멕시코가 3월 4일 다음 주 초까지 이제 유예해놨잖아요. 그 불확실성 있는 거고, 자동차 관세가 4월 중순, 그리고 미국이 보면 예산안이 4월 중순, 그래서 한 4월 달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4월 말 정도에 미 행정부가 어떤 보고서를 하나 제출하게 됩니다. 트럼프 쪽으로. 관세를 실제로 진행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와 실이 있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세 노이즈는 거의 4월 말 전후에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정 관점에서는 사실 5월 달 이후에 생기는 우리가 변수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IRA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세 전쟁과는 약간 사각지대에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핵심 코너 속의 코너. 연기금 수급주, 외국인 수급주 3, 기관 수급주 2, 연기금 수급주 1 이렇게 뽑아온. 목소리를 좀 진중하게 하시죠. 조금 그럼 더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MR을 딱 넣어주는 게 방송이거든요. 아, 그래? 코너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배워야 돼. 네, 우리 그래서 양봉 제가 선생님한테. 뭐 외국인 수급주 중에서 제 사심을 듬뿍 집어넣은 겁니다. 사심까지. 당연합니다. 외국인 그래. 수급주가 뭐 이 세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세 종목 정도 봤는데 외국인 매수 들어온 것 중에서 조금 투자할 만한 기업이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기준으로 지분율을 50%나 찍었더라고요. 외국인 지분율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 샀네. 네,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우상향하는 그림인데, 일단은 이 글로비스는 현대차 물류입니다만은 육해공 관점에서 지난해 에어인천에 대한 어떤 인수 자체가 공군,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운송 부분을 가져가는 데 포커스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는 시간상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STI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만 잡아주면 좋은데, 이거는 지금 수급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제가 여기다 갖다 붙인 이유가 다리만 조금 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SDI의 수급은 결정적으로 기관 수급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금방 안 빠지거든요. 약간 대형주 관점에서 일단 뭐 어제 정도의 상승은 좀 약하겠습니다만은 지금 46파이라든지 이번에 뭐 템리스 적용한 이런 게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연결고리상에서 에코프로 BM도 14만 원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6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참조하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이 산 코스닥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 지난주 목요일 이 종목 이야기하더니 이제 자자찬입니다. 그렇군요. 올랐다 이거죠. 이게 무슨 문장일까? 이게 누가 이런 말을 했길래? 올랐다 이거죠. 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그나마 올른 건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실리콘투가 그래요. 내가 나를 자랑 안 하면 누가 해주겠어?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3만 원 정도 지지선이었고 사모펀드 투신이라고 그랬는데 사모펀드 쪽에서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실리콘투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모펀드의 수급 연속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침 금요일날 호재가 나왔었어요. 예, 그랜우드 크레딧이라는 사모펀드를 통해서 1,500 정도 조금을 조달하면서 또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신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도 연기급 기관 수급인데 이 CNT 도전제 쪽이거든요. 도전제는 뭐 양극전기 다 들어가는데 LG화학도 하긴 합니다만은 양극재 들어가게 되면은 전도도 상상하는 거고 수명 향상, 음극재 들어가게 되면은 팽창 방지입니다. 예, 그런 활용으로 드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 마지막 건 하나오션인데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연기금 수급주 중에서 딱 한 종목만 뽑았습니다. 자, 2012년, 14년 12월 달에 보니까 하나오션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대략 18%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기준으로 18.75%. 최근 두 달 동안에 외국인 수급료에서 지분율이 변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그 당시에 3만 원에서 지금 8만 원대까지 두 달 만에 따블이 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오른 건 없어요. 물론 기관들은 그 당시부터 계속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2월 13일 전후부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UBS의 매도 보고서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비슷한 점에 2월 15일 정오에 미국 함정 법안 수정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단기 슈팅한 영역이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3류까지 올라가긴 했죠. 귀신같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를 냅니다. 한 가지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한국투자증권의 매도 리포트 바로 전 2월 7일 날 그네들의 목표가는 36만 원이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자, 그런 관점에서 매도 저게 기관의 매도 리포트를 가장한 찍어 누르기 성격이 가장 크다. 예, 그리 보는 거고 이면에는 목표가 상황을 위한 의도적 물량 축소, 하단에 자막 준비 부탁드립니다. 본 의견은 하창봉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8.15와는 무관함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PD 음주 측정기 좀 가져와 봐요. 지금 음주 측정 좀 하게. 지금 텐션이 너무 좋으셔. LNG 관련 조선주는 몰라도란 말은 이거는 복합적인 게 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나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딜레이가 될지 몰라도 미 해군 해마로 군함미수는 이미 K조선의 결을 바꾼 것이다. 하나오션은 여기서 죽을 것 같지가 않다. 끝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아쉬움이 남네. 자, 마지막 한마디. 2차 전지로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아주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쁨을 이어가는 것이 투자의 결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김새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인터배터리 데이가 있을 때는 요 모멘텀으로 좀 오르다가 네. 끝나거나 아니면 좀 중간 하반기 좀 지나서 도로다 이렇게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빠지면 매수, 올라가면 매도. 그리고 뭐래. 저점을 찍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벤트를 가지고 이번에 빠진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조정 정도로 본다? 그렇습니다. 뭐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성우라든지 나노팀이라든지 민테크는 개별주가 되는 거고 뭐 트렌드 쪽으로 엔솔이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표 같은 거 SDI LG화학 같은 경우는 2월 달이 1분기에 저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되게 높다.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양봉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예.